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제가 늘 하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결국 어제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됐는데 부결될 거라고는 대부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한동훈이 쫄보예요, 쫄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속은 거거든요. 오늘 아침 구체적으로 말했더라고요. 가서 이야기했는데 6개월 안에 자기가 해야 하겠다. 자기가 임기 단축하면 자기 내려오겠다. 6개월만 시간을 달라. 거국 내가 구성하고 저저쩌고.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쫄보죠, 쫄보. 지금 시대에서 저걸 할 수 있는 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 비상계엄이 됐어도 그때 제가 라이브를 켜고도 말했지만 비상계엄이 됐어도 되면 이렇게 진행될 거지만 안 되면 저 말미에 안 되면 이렇게 또 다른 혼란상이 발생할 거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하는 구한말. 자, 김건희와 윤석열은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종과 민비는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누가 민비 이야기하니까 민비를 하지 말아 하더라고. 명성황후라 하더라고. 그건 내 마음이고 황후라 부를 고종도 내가 이름을 그냥 부르기 싫은데 짧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황후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잖아요. 마리 앙떼나투도 뭐 왕비라 그냥 황후라 안 합니다. 그냥 마리 앙떼나투를 하는 거지. 뭐 가치가 있어 해주지. 우리 그런 거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비 그 고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구한말 시대를 보라니까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대원군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그리고 아직 민비는 제대로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민비가 어떻게 지금 이제 김건희가 지가 뜻을 품고 있는, 일단 남편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을 안단 말입니다. 민비라는 사람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왜 지금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치고 가려고 하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안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믿으시면 되고 안 믿으면 제가 어쩔 수 없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는 지금 선택받은 사람이, 그게 서울의 봄인가 그거 할 때 나오잖아요. 자기는 영이 맑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착각이 아니고요. 이거를 밖에서 볼 때는 착각이지만 이 사람한테 진심이라니까요. 오로지 김건희는 그 생각에 딱 완전히 자리 잡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뭐 천공이나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북돋아 주기 때문에 한 겁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내세겠겠습니까?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엄령이 왜 내렸냐 이상하다. 간단해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유시민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설마 마누라 때문에 내렸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누라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마누라 같으면 다 틉니다. 자기 김건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하나의 판이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민의식의 대표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또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영화에 나온 것처럼 자기는 네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김건희는. 모피어스가 늘 찾는 네오 같은, 착각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이것은 현실에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비상계엄 엄청난 거고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왜? 어차피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거치고 한마디로 지하명리계를 주역에 보면 지하명리계를 자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이 현실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고초를 다 겪고 자기가 완전히 이제 원래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최하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화명리, 하늘에 있던 태양이 땅속에 갇혀가지고 그 빛을 잃어버려,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걸어 나오는 과정,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이 지화명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지화명리께는 어디 쓰이는 거냐면 주역에서 말하는 선후천이 교차될 때 후천을 여는 새로운 지도자, 그 인물이 지화명리교회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특정한 김건희 같은 저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도 생기고 자꾸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영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자기는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백조인데 오리들하고 같이 사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리들하고 같이 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누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대변했는지 아십니까? 성렬이는 자기 대변인입니다. 어떻게 대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더라도 나는 맞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렬이의 마음이 아니고 김건희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있잖아요. 그 미륵 이야기 나오죠. 김건희는 자신이 그 모든 동양의 한국 예언서나 주역에 나와 있는 후천에 올 여성형 미륵불이라고, 미륵보살, 미륵부처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을 다스릴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인 스승이고, 어리석은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신경을 쓰나 뭘 신경 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김건희는 뭘 확실히 믿고 있냐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망한 다음에 하나의 연꽃이 피어나는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세상의 지도자, 늘 말하는 종교에서 늘 말하는 새로운 세상의 지도자가 자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이 아니고 그냥 자기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보면 이런 데서 인터뷰할 때 나왔던 모든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설마 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저는 늘 일관되게 이야기하자면 성렬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렬이는 문제가 아니고 성렬이는 대변인입니다. 김건희 대변인. 그러면 김건희가 어떻게 할 거냐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늘 하는 게 답이 뭐냐면요.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이 망하냐죠. 그죠? 자, 비상계엄 때문에 주가 확 떨어졌다가 지금 그거 됐는데 비상계엄 하고 나서 지금 어제 가결되고 나서 또 주가부터 기타 등등 다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지금 그거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미 국무부에서 비상계엄 난다니까 레드 알렛 딱 띄워가지고 영사 업무도 안 하고 미국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 레드 알렛 경고를 띄우고 영사업무를 반갑습니다. 영사업무를 금지하고 영사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내란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내란에 준하는 사항, 미도편 이런 거. 그래서 전시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틀 만에 사라졌지만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이게 이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대통령 밑에 모든 장관들 다 손났지요. 다 사임계 다 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 그렇고. 지금 엉망이에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본 시각이 뭡니까? 지금 한국 보도만 보지 마시고요. 외국 보도를 보시라고. 영국의 BBC나 이런 보도를 보시라고. 다른 유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행을 자제해라. 연말 여행인데 여행을 자제해라. 연말 취소가 되고 있다 하잖아요. 이게 OECD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이번에 패싱 당해가지고 열받았잖아요. 자식들. 한마디로 지금
딱 찍힌 거거든요. 확실히 찍혔어요, 이번에. 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잘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대로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하고 또 망하리라. fallen to fallen 자, 떨어지고 또 떨어지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그래 되는 거죠. 저는 뭐 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더 앞으로 나올 현실을 주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역 공부를 사주문 공부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역을 공부하고 수행을 한 입장에서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이면에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세상적에 나와 있는 세상적인 해석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항상 보라 하는 박정훈의 지식한마 이런 거는 항상 잘 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수치로 잘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한 것도 저 위에 거기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거기였거든요. 줄기차게 트럼프가 된다고 했고 트럼프가 되기 전에 책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트럼프가 될 거라고 했고 왜냐면 미국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러분 한국 뉴스만 보지 마시고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시라니까요. BBC에서 뭐라 했습니까? 탄핵하면 사태 2개밖에 없다 이제 답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래 보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는 신뢰성을 잃은 거예요. 국가 지도자로서 신뢰성도 잃었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연말 조심해라. 1월 이런 날. 그날 비상계엄 하면 어떡할? 말을 안 한다고 다 하고 하지. 누가 한다고 대놓고 하냐. 연말이래 연초나. 자꾸 그러면 그냥 건의가 싫다 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방첩사고 3명 다 직무 해제했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아직 자기 라인이잖아요. 이번에 제일 불쌍한 게 707 특임 부대들인데 걔들은 사실은 707 특임 부대들은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합니다. 걔들의 목적은 뭐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북한 가서 김정은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김정은을 잡거나 하여튼 북한의 최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보위부들하고 전투를 벌이고 임무를 맡은 특수임무를 맡은 특임부대란 말입니다. 707.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김신조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라 가지고 북한의 걔들의 목표는 김정은을 어떻게든 잡아내는 북한 지도자를 잡아내고 북한 전쟁이 딱 나면 북한 평양을 장악하는 거예요. 최중심부를 장악하는 그 훈련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최고라고 했는데 그 무기들도 보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내니까 국회의사장. 그 창문으로 저는 발로 창문 깨는 거 보고 불쌍하더라고 걔들이. 내가 걔들이 어떻게 훈련 받는지 알기 때문에. 걔들은 진짜 북한에 내려간 데서 얼마나 마음에 각오했겠어요. 뭐 두렵기도 하겠지만 이제 뭔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훈련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뭔가 국가에 대한 뭐 큰일 하겠구나 했는데 내리니까 국회의사다. 유리 깨야 되고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는 것이 김건희란 말입니다. 윤석열은 사실 보지 마세요. 윤석열은 꼭두각세예요. 민비가 모든 걸 다 했고 고종은 앞에서 그냥 뭐 커피나 마시고 뭐 별거 안 했잖아요. 고종은 한 게 별로 없어요. 민비가 다 전행을 다 저질렀고 똑같잖아요. 민비 가족들 한 거. 지금 건희가 저것마하고 저거 가족들하고 양평에 해쳐먹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앞전과 약간 다르게 반복될 건데 뭐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민비가 살해당하거나 죽거나 하진 않아요. 그게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법원에서 법원에서 그런 걸 받고 감옥 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현대사회는 그때와 다르거든요. 지금 그런 거로 마무리될 건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국회 예산 가지고 다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했던 대로 국회 예산 시키려고 다 잡아가려고 그게 계획이 안 잘못돼서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그 계획은 그대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다 했던 겁니다. 탱크도 다 할려 했는데 항명 다 했잖아요. 항명을 이제 요 대놓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항명인지 알지만 실탄 지급 안 했다. 그러니까 쏘지 말했다. 무조건 하지 말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됐을 뿐이지 시도는 계획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요. 다만 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공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이 계획을 내고 있었는데 모든 계획을 낼 때 플랜 A, B, C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김건희 사주 뭐 저번에 하나 뜬 것 같은데요? 어디 떠 있더라고요. 뭐 찾아보세요. 예전에 그 김건희 뭐 사주 봐줬다는 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뭐 임자생 뭐 제가 그때 보니까 대충 보니까 뭐 신자진이었던 것 같은데 무관 사주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그거에 사주를 보실 때 일반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전두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주를 보고 뭐 좀 잘 나간다 하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못 맞춥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게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경몰치지 저희 두 가지랑 저는 제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사주 공부는 옛날에 위천희 선생이 했던 말씀처럼 사주 공부의 70%는 글자에 있어요. 사주 공부의 30%는 글자 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할 때 경물치지 글자 이치를 보는 건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70%예요. 나머지 30%가 있습니다. 그걸 이보통령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 안에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주 팔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안에 영혼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대행신의 말씀으로는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이라고 하는데 영계성, 과연 똑같은 사람 안에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히틀러와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만 히틀러는 그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2차 대전 못 일으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사주만 갖고 해석을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윤석열 사주만 갖고 막 해석하는데 억지 끼워 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 사주, 그러니까 이보통령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경물 취지를 마치는 하는 과정에 이보통령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수행을 저는 사주 명리를 보려고 이보통령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수행 공부를, 영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재산쌤이 했던 방식하고 비슷했더라고요. 청아쌤하고도 비슷한 방식이었고. 근데 저는 그 공부를 쭉 하면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주를 들고 왔을 때 이 사주 안에 이면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글자적인 해석을 제외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주 볼 때 뭐 며칠 전에 만난 그분도 이분 그 남편 집안에 교회나 절이나 종교생활 끝나면 교회 쪽에 있을 거다. 교회 쪽에 목사나 뭐 교회 활동 기독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냐, 아버지 목사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보느냐? 그냥 그 글자를 보면서 안에 숨어 있는 건 찾아내는 거예요. 그분도 물어. 그거 어떻게 보냐고. 자기 사주보러 갔을 때 그런 거 이야기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그게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보인다고. 요 글자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분 사주 볼 때도 그랬어요. 그냥 저 딱 처음 왔을 때 이혼하셔야 되겠네요. 에? 안 그래도 자기 그 이혼 때문에 물어보라는데 저는 사주 보자. 그걸 적으면서 바로 이혼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요 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요 해에 시작을 그걸 했는데 큰일이 있었다니까. 그 해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고 왜 안 했냐고. 이 기회라고 빨리 해라고. 빨리 해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래 쭉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남편이 이런 거고 이래서 됐는데 교회 쪽으로 돼 있어 그래 됐다 쭉쭉 그래 그 답을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막 저보고 설명해 달라면 좀 복잡해요. 뭐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사주를 봤을 때 글자에 없진 않아요. 근데 글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글자가 왜 기독교냐. 종교인인데 왜 기독교냐.
왜?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인데 아니면 기독교 이럴 때는 가깝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나 이런 데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김건희 사주 같은 거 이런 걸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봤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 그걸 안에 걸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주를 보고 윤석열이란 말 하나 하면 사람들은 그 해석을 잘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인데 사주 봐도 이러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근데 세상에 사주 똑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주 똑같은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유전성, 바로 부모가 누구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사주 볼 때 본인 사주만 보시죠. 본인 부모를 봐야 돼요. 양쪽 부모.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주는 많은데 나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부모들은 다 다르죠. 사주가. 그럼 여기서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사주 기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연, 월, 일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글자 이렇게 합의돼서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이미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사주 공부가 상승 단계로 올라가면 상등 단계로 올라가면 하이레벨로 올라가면요.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모 그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라도 다르지요. 민족도 다르지요. 부모 다르지요. 그게도 다 다를 거잖아요. 처가 외가 따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연주, 월주 이렇게 해놨네. 이거 여러분 이래야지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부모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주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은 없다. 그것이 쌍둥이에게도 적용되거든요. 쌍둥이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쌍둥이 팔자가 다른 겁니다. 아니요, 뒷배 있어요. 윤통 뒷배가 있습니다. 윤석열은요, 다른 거 겁 안 냅니다. 마누라만, 김건희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물 취지로 볼 때 부모 사주도 함께 봐야 됩니다. 부모 사주를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김건희와 똑같은 사주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 김건희 씨 엄마 최원순 씨처럼 다 사기칠까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 사주를 봐야 되는데 사주를 잘 보는 사람, 그러니까 경물 취지에 극에 달하면 이보 통행이 보입니다. 아마 영적이 보입니다. 그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거는 재산쌤도 하셨고 청하쌤도 하셨어요. 저도 했고. 저는 사주를 보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한 건 아니지만 수행 과정에서 이제 겹치다 보게 된 거고 청하쌤도 재산쌤도 따로 하셨어요. 그 방법은 뭐 저한테 사주를 배우는 분 중에만 상등 공부까지 가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안 알려드리는데 글자로 경물 취지로만 보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부모 사주를 함께 봐야 되는데 부모 사주를 보지 않아도 이 사람 같은 사주를 가고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알아내는 방법이 그 글자 안에서 이미 그 사람의 모양을 보는 거죠. 부모 사주까지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궁합을 보려고 하면 양가 부모 다 들고 오고 그리고 남자 집에 여자 형제 싹 다 들고 오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 너무 비용 많이 됩니다.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나는 정말 디테일하게 봐줄 수 없다. 근데 대충 둘이 궁합만 보겠다는 그게 뭐 몇 프로? 사실 5, 6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물치리 여러분이 글자로 공부해가지고 이치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그 이치를 봐가지고 이처럼 딱 이거 뽑아내는 것만 해도 사주 70%밖에 못 봐요. 그럼 나머지 30% 어떻게 보냐? 사주 경물치지로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사람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도 이보 통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주 막 강의하는 분들 중에 딱 보면 제가 알아요. 그 강의할 때 보면 저 사람은 경물치지는 했는데 이보 통용이 안 됐다 이런 거. 뭐 뭐 누군가 있던데 강민인가 강문가 하여튼 그 사람 같은 경우 유명하게 하던데 무슨 방송도 나오고 그 사람이 사주풀이 할 때 보면 그래 제가 저 사람은 경물 취지로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보 통용은 안 받구나 그런 겁니다. 부모 사주를 정확하게 보면 확률이 그러니까 일어날 개연성의 확률을 땅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와인이 그런 겁니다. 와인이 똑같은 포도라도 어느 땅이나 따라가 천지 차이입니다.
뭐 와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부르고뉴라는 지방에는 딱 단일 품종 하나밖에 안 씁니다. 피노노라는 하나밖에 안 쓰는데 그것이 이 구획이 다 따라가지고 작은 헥타르 요 안에서 맛이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땅이 다르고 때로와는 땅이 다르고 그리고 그걸 생산자 만드는 사람 그게 뭐 땅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 그 포도 그 땅 그 둘이 합쳐서 길러내는 거 그게 바로 거기에 따라서 와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처음에 그걸 말씀드려요. 자, 당신 사주를 정확하게 보려면 당신 부모님까지 보는 것이 더 좋다. 결혼을 하셨으면 결혼을 한 남편을 보려고 하면 배우자 그리고 이쪽에 이쪽 부모 처가지명 최소한 그러니까 한 명을 보려면 최소 2명 내지 하나, 둘, 셋, 넷, 5명까지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공부할 때, 다, 쌤한테 배울 때, 처음엔 내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딱 넣고, 그래, 그 부분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야기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비용 이야기부터 해요. 할 말 없죠, 저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면 종합검진 쫙 다 받아야 되잖아. 내가 MRI 왜 받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쫙 다 봐야 되는데 비용 든다고 안 하잖아요. 그건 비용 이야기 하면 저는 닦아는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근데 뭐 제가 봐드리긴 봐드리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딱 걸릴 때가 있어. 근데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또 꼭 비용 이야기 있었어. 제가 자주 보면 비용 비싸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제가 한 3시간씩 하는 한 30만 원씩 받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3시간 안에 끝나지 않아요. 한 서너 시간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시간, 4시간 이야기 들어도 또 궁금해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박 2일짜리도 해요. 어쨌든 잘은 안 하지만 아침부터 만나가 다음날까지 하루 자라 하라고 다 들으니까 이야기 다 해라. 궁금한 거 다 해라. 궁금한 건 다 알려줄게. 그러면 뭐 사도는 8점까지 다 들고 오잖아요. 다 그 설명해주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김건희는 뭐 재혼이 아니죠. 뭐 김건희는 원래 몸은 굴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미 없잖아요. 재혼이. 그런 사람 재혼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김건희 같은 사람 사주를 볼 때는 일반적인 경물 취지의 방법으로만 보는 건 어렵다. 2보 통용, 2보 다른 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민비의 환생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 오선 위기 남북한이 구도를 잡고 있고 옆에 4개 나라가 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에서 일어날 3개의 큰 전쟁 중에 한 축을 맡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침공 안 해도 요번에 했잖아요. 김영현이가 국지전은 타격할래 했다고. 북한 타격할래 했다고. 북한을 타격한 다음에 이 계엄령 북한이 반응하면 그 계엄령 발동시키려 했다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거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진아리님 나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더 이상하지만 제대로 잘 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혼란스러워져가고 제대로 망하고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치고받고 싸우고 더 망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좋잖아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보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놀러 가보니까 그래서 뭐 맞아요. 예,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였는데 지금 요번에 그랬잖아요. 북한 타격할 정보까지 그 뉴스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볼 때는 뭐 엉망이에요. 그 요번에 또 의문의 피해자 한 명 있습니다. 김정은. 김정은은 자다가 놀랐을 거예요. 자는데 막 수령동지 뭐 북한에 남한에 계엄령 선포됐다는데 뭔데? 우리가 뭐 했냐?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엄령을 왜 해? 자기 거기서 뻘쭘할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엄령을 왜 하지? 진짜 웃기잖아요. 가뿐히 지금 공포정치 시대입니다. 지금 공포정치잖아요. 지금 길에 안 나와 있다, 그 계엄군이 안 나와 있지만 지금 공포정치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한 벌써 2분 동안 나와가지고 제가 인스타 올리는 게 있어요. 진짜 그 린자오밍도 아니고 많이 놀라셨지요? 했잖아요. 장난입니까? 많이 놀라셨지요?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상태가 공포정치입니다. 뭐냐면요. 총칼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지 않을 뿐이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여차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잖아요. 지금 국민들 겁박하는 거잖아요. 그 시위대들이 어제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얘도 다 싸고 있는데도 딱 추경호 딱 시켜가지고 못하게 한동훈이 저 새끼 없애버려. 다 했잖아요. 지금 공포시대, 대법원장 잡아가려고, 누구 잡아가려고, 그게 공포시대는 그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공포시대, 공포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겁박을 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한 명이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위신이,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 지금 태국도 한잔 안 해준다, 이런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게. 공포정치 시대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다라면 총칼, 이제 계엄군 나오는 건데, 계엄군 나오면 이제 북한이 제일 황당하죠. 뭐지?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쳐야 되나? 근데 사실은요, 북한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과 전쟁할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북한은 우리하고 전쟁을 해봐야 우리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걸 압니다. 북한은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북한은 절대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친 관계 시대 맞습니다. 민비가 미쳐졌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김건희라는 사람 한 사람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가나눈 이야기라 닐 도널드 월시가 이제 신가나눈 이야기 책을 아시거나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가나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샤네이션하고 그 아주 문제가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책 안에는 하나는 히틀러는 천당 같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뉴욕 지하철역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성폭행을 했던 남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여자가 가해자다. 그 여자가 그 성폭행을 일으켰다. 이 두 개 갖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그 반응이 있었어요. 막 말이 많았는데 사실 그 책 읽어보면 그 정리가 다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거기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히틀러는 천당 같다. 김건희는 왜 지금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이재명과 함께 이 세 명이서 구한말에 태어났던 민비, 고종, 대원군 다시 태어나가지고 완전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되든 제가 선거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윤석열이 되든 김건희가 되든 우리나라는 망한다. 근데 그걸 또 괴로 김영욱 교수는 막 풀어놨더라고. 잘 풀어놨네. 화수미제로 잘 풀어놨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되든 상관없는, 누가 되든 어떻게든 이 문제가 치고받고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려면 2035년쯤 돼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야 새로운 부자들이 생기고 새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리더들이 나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겁니다.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영화에서 그 부분 설명해 줬거든요. 이터널즈의 셀레스티얼에 태어나기 위해서 지구가 그래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경님. 그런 겁니다.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김건희예요. 대표적으로 김건희하고 윤석열과 이재명이라고 보지 마세요. 윤석열 뒤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처음 그걸 인지했던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을 받고, 청와대 들어갔었어요. 임명 그 받으러. 그때 김건희가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영상 보고 뭐래요. 저 이제 보통 아니네. 청와대 뭐 받으러 오는데 머리 열었다 해가지고, 그때는 보통 단정하게 오거든요. 머리 열었다 해가지고, 머리 딱 길어가지고, 각 딱 이렇게 잡아. 지금 뭐 무슨, 그거 뭡니까, 그 뭐라 하죠, 아니, 머리 깎고. 하여튼, 선보러 가는 것처럼 딱, 그래, 까만 거 입고, 그거 와가지고, 자기 남편 넥타이 채워주고, 옷 단정하게.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아무도 안 해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데리고 가지고 뭐라 말하고, 성렬이 요래가 듣고 있고, 김건희 이래가 말하고, 그때, 인물이다. 했던 거예요. 찾아보세요. 검찰총장 취임식 때 옷 어떻게 입고 왔는지. 통상적으로 그런 자리에 갈 때는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경호상 그것 때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정하게 가는,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단정이 있잖아요. 백악관 갈 때도 힙 래퍼들도 백악관 갈 때 나름 이걸 해가 가요. 전 세계 여성 리더들 중에 생머리 길게 이렇게 날리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합니다. 멜라니아 이런 사람들 다 단정하게 해갖고 모자를 하든 다 합니다. 트럼프 와이프도. 그때 제가 본 겁니다. 저 사람 난 사람이구나. 긴시 컨셉, 그 사람이 귀신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생각할 때 김건희는 먼저 생각하세요. 어제 건희가 뭘 시켰구나, 이렇게 보셔야 이해하기 편합니다. 실제로 김건희와 이재명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비와 대원군의 싸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보이니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건 제가 다르게 할 말 없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혼란스러워질 거다. 왜냐면 지금 누구도 주도권을 못 가지고 있어요. 건의는 지가 살아야 되겠기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야 되는데, 원래 한동훈이 활용해가지고 해먹을랬는데 한동훈이 말 안 듣고 저러고 있지. 그런데 국힘에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성렬이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당을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당이 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 과정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과 나온 이야기에 나온 것은 히틀러는 천당 같다. 그때 신이 이야기하거든요. 히틀러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이래저래 알려주려고 그 역을 자임했다.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하늘의 천사 중에 한 명이 히틀러로 내려가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임무를 마치고 올라왔을 때 다 박수 쳐줬다. 그래서 히틀러의 영혼은 천당 같다. 그 말입니다. 건의가 천당 가느냐고, 어쨌든 수고는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른 경제, 다른 정치체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잘 망해가고 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냐? 방법 없습니다.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